자, 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규제 혁신을 위한 첫 번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부터 해소하면서 다른 분야의 규제 개혁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의료기기 규제 혁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장님, 의료기기 규제 혁신 대책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첫 번째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까? 일단 의료기기 산업 분야 자체가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네. 특히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든지 3D 프린팅 같은 이런 혁신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 미래 신산업으로 좀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이거를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의료기기는 그 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새로운 기기와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왔을 때 기존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 되게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게 이번 대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의료기기 분야, 국민 안전, 또 이제 생명 윤리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 어떤 혁파하는데 사실 그동안 뭐 많이 여러 진전이 있었지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도 굉장히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 분야가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 효과도 있고 의료 현장 치료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체에 침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허가나 평가를 거치는 게 더 힘들다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규제가 좀 복잡한 게 사실이고요.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그 규제의 본연의 목적인 안전성은 확보를 하되 네.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확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사전 허용을 하고 사후의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퇴출시키는 네. 그런 방식으로 규제 큰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허가 이제 후 평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거는 이제 전제하에. 예.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혁신, 첨단 의료 기술이 이제 빠르게 시장에 좀 안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사실 시장 출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혁신 첨단 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최초로 개발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개발된 이력이 짧아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축적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평가라든지 허가 단계에서 보는데 필요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그 축적된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런 문헌적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진입이 지체가 돼가지고 결국은 혁신 기술이 빨리빨리 변화되는데 지체되다 보니까 곧이어서 사장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 개선은 큰 흐름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다소 문헌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 예를 들어서 그 대체 기술이 있는지, 대체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환자의 그 치료 효과가 큰지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높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그 진입 장벽에 막혀서 못 들어가던 기술이 허용하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이것도 평가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규제 개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이제 체외 진단기 같은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포괄적인 네거티브 이제 규제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인데 이게 사실 어떤 건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한 기대 효과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전성에 그 문제가 없는 의료기기 분야 같은 경우는 사전에 평가해서 진입 장벽을 쌓던 거를
선 진입하고 사후에 평가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게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의 개념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체외 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추출한 검체를 인체 밖에서 그 진단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침습적이지가 않아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체외 진단 기기만큼은 기존에 개발돼서 한 1년 넘게 걸리던 그런 그 기간을 대폭 80일 이내로 단축시켜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목적입니다. 네, 정말 안전성이 검증된 부분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뽑아내서 밖에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을 이제 통합해야 한다. 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을 거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늘어나고 좀 불편함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개편이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규제 절차가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절차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험 등재 또 심사를 하는 그런 복잡한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520일 가까이 되고 네.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절차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이번 통합 그 원스톱 서비스 구축의 기본 그 방향이고요. 먼저 신효기술 평가 단계하고 보험 등재 단계를 동시에 진행시켜 보자.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이 비용 효과성 자료라든지 이런 그 보험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켜서 그 규제 기간 자체를 한 100일 정도 단축하자라는 100일. 게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 의료기 허가 단계하고 우리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가 동시 진행으로 바뀐 거는 2016년도 7월에 바뀌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내부 시스템이 잘 정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그 각 기관별로 중복적으로 신청인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혼선이 있어 왔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그 통합 심사 전담 팀을 구성해서 각 3개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을 딱 묶어서 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의 선임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그 분이 신청인과의 의사소통의 단일 창구로 하게 함으로써 중복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민원인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자료를 받게 되면 그거를 그 규제 기관들에 공유하는 거를 올해 4월에 구축된 통합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도록 하는 게 이번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큰 방향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데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소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통합심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16년 7월에 구축되긴 했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전화가 오고 민원인한테 그러니까 민원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일어나 한다고 했는데 왜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따로따로 연락이 오느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번에 좀 손을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현장 체감형 어떤 그런 개선된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혁신성장 과정에서 규제가 이제 있다 보니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레이존을 없애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면 그 기업에서 이 의료기기가 개발돼서 시장에 출시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이해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셔야 그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잘 대응하실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각 단계 지나고 끝났는데 또 다음 단계 요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대책에서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기능을 좀 확대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통합 상담, 각 규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 통합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에서도 통합 포탈을 구축해서 각 규제 기관들을 그 통합 포탈 연결시켜서 그 민원인들의 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규제 진행 과정이 너무 좀 이렇게 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확실성이 더 컸었는데 이번에는 그 민원인들의 참여를 좀 확대시켜서 의료기기 허가 단계라든지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에서 그 신청인이 그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도화시키려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의료기기나 이쪽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첨단 의료기 전문가들을 평가위원 풀에 영입을 해놓고
전문위원으로 우리 평가위원회 어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규제의 기준이 좀 명확치 않고 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규정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이번에 법령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의료기기가 이제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나오기까지 개발 단계 있고 허가 단계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 단계 있고 이제 보험 등재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있는데 그곳에서의 하나하나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신 그 의료기기 산업 종합 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줘야 이분들이 프로세스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네. 각 단계 그 눈앞에 있는 단계만 알고 진행에다 해서는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예. 전 프로세스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제 이번 큰 방향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정말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개발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군요. 자, 이제 사실 의료기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안전성도 중요하고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더 나은 삶을 위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이번에 이제 어떤 규제를 협하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소아당뇨 관련 그 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그 기술을 들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내 산업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연구를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좀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뭐 대학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할 또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병원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력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잘 갖춰진 병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차피 지금 병원이 지금 이런 연구개발의 그 인프라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있는 것처럼 이런 병원에도 산병협력단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해서 거기에서 이런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들을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거기 산병협력단에 좀 부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참 굉장히 앞으로 해야 할 또 준비하고 그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국회에 또 많은 또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료산업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통과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또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의 의료기기 분야에서 그 의료기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이고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는데 그거를 올 하반기에 이 법을 좀 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이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도적 의료기업을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겠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의 어떤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의료기기 산업은 차세대 산업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사실 많은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규제 또 이런 부분을 혁신하고 혁파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제도 마련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하나의 발전 단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규제 개혁이 잘 추진돼서 의료비가 절감되고 또 국민의 삶도 또 삶의 질도 좀 더 나아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곽순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